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역시 예언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토의 모든 문제들은 기출 변형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토익 강의한 지가 자그마치 15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동안 쌓였었던 데이터베이스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매달 매달 또 문제를 복원해가지고 다들 아시잖아요. 문제를 복원해서 변형해서 매달 제작하는 거의 뭐 가장 유일한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노하우가 집약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 전기토익에 관련된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평상시에 삶을 살 때도 생활할 때도 토익에 관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결혼한 제 와이프가 놀랄 정도로 네, 저는 이제 손끝 하나, 숨소리 하나마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숨 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쉬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모두 토익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믿고 보셔도 되는 문제들과 설명드리니까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자,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네,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잘 따르십시오, 여러분들. 101번. John's dedication and expertise. 존의 dedication, 헌신과 전문 지식은요, 만듭니다. 5형식의 동사죠. 가장 대표적인 5형식의 동사죠. 물론 make는 3형식, 4형식, 5형식 다 돼요. 모든 타동사들은 3형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4형식인데 왜 목적어가 하나냐? 5형식인데 왜 목적격 보호가 없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타동사들은 기본적으로 3형식입니다. 네, 근데 의미에 따라서 4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5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운데 걸리는 것도 있겠죠. make가 대표적인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것은 글을 만듭니다. 네, 글을 무엇으로? 정말로 빈칸의 멤버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적어도 명사고요. 목적격 보호도 명사라면 두 가지가 동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어가 명사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라면 네, 그것을 꾸며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겠고요. 주격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라면 꾸며주는 거겠고 명사 보호라면 같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valuable, 귀중한 멤버로 만든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valuable. 네, 굉장히 가치 있는, 귀중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value가 물론 동사로서 가치를 매기다,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라고 쓰일 수 있으니까 valuing이라는 것도 그것의 분사로 쓸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이라고 쓸 때 valuable 혹은 앞쪽에 in을 붙여서 보통 적자 in이 들어가면 부정의 뜻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요. 예외적인 단어로서 굉장히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긍정적인 뉘앙스니까요. 함께 잡아두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리고 valuable에다가 s를 붙이면 가치 있는 제품들, 귀중품이라는 그런 명사도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2번 come by 들르세요. 이 펜탈 파머시에 들르세요라는 거죠. come by 들르다라는 by 사형제 come by, stop by, drop by, swing by. 네, come by, stop by, drop by, swing by. by 사형제 어디에 들르다. 그래서 펜탈 파머시에 들르세요라는 거죠. 빈칸하게 들르세요. To explore our recently. 네, 최근에 revamped, 네, 개정된 spots. 네, 스팟에 들르세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최근에 향상 변형된 스팟이 되겠죠. on Westwood Road에 위치가 되어 있는. 네, 그러면 들르세요라는 명령문 자체가 앞으로 발생될 동작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명령문이란 것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고 앞으로 해야 될 미래 동작을 명령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shortly, 네, 곧 이게 이제 soon과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얼른 들르세요. 네, 곧 들르세요. 얼른 들르세요.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괜찮고요. 자, lately라는 것은 최근에 완료가 된 동작만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가 현재 완료일 때 쓰는 거예요. 최근에 무언가를 했다. 최근에 무언가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네, 지금처럼 미래의 동작을 명령하는 명령문과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early는 거의가 되겠고요. almost와 동의어죠. 네, 거의. immensely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이런 느낌일 텐데 엄청나게 들리세요. 와, 어떻게 들리는 건지 감도 안 오는데요. 네, 저희 약국에 나중에
대단히 들으세요. 엄청나게 들으세요. 아니죠? 곧 들으세요. 얼른 들으세요. 이런 느낌으로서 A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3번. The lifeguards at the water park는 insured 보증했습니다. 자, 무엇을? 모든 방문객들이 were wearing 입고 있는 것을. 자, 무엇을? 빈칸의 기어를. 빈칸은 지금 기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 문제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이 safety라든지 아니면 security입니다. 네, 안전, 보안, 안전. 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복합 명사를 만드는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장비, 안전 지침, 안전 모자 이런 식으로 안전한 모자, 안전한 장비. 그 장비가 안전하거나 모자가 안전한 게 아니고요. 안전 장비, 안전을 위한 모자, 안전 모자, 안전을 위한 정책, 안전 정책 이렇게 쓰는 게 복합 명사죠. 그죠? 그 정책 자체가 안전한 정책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나 security 이거랑 secure이라는 형용사가 조합이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security gear, security policy라고 쓰는 것이지 안전한 정책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안 정책, 안전 정책. 역시 마찬가지 safety gear, 안전 장비라는 그런 복합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무조건 safety가 정답이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safety는 복합 명사계의 거의 천상계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복합 명사를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했다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명사 왼쪽에 형용사 부르지 마시고 항상 해석을 통해서 한 번 더 무엇이 정답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풀이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익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토익은 해석이고요. 절대 문법적인 스킬로 푸는 시험이 아닙니다. 100문제, RC 100문제 중에서 거의 90문제 이상이 해석하는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 정기토익의 트렌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5년, 6년 그때쯤에 토익이 개정됐었죠. 2015년 6월인가? 2016년 6월인가? 네, 갑자기 연도가 헷갈리네요. 자, 그때 전에는 파트 5가 40문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의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한 문법적인 스킬 강의 같은 것들이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 다릅니다. 파트 5 비중도 30문제로 확 줄었고 그 중에서도 어휘 문제의 비중이 확 늘어서 문법적인 문제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그 시기에 비해서 정말 이제 일부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맞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요, 역설적으로 그런 식의 스킬이 없어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하는 초점 맞춰야 된다. 제가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유명한 Y사, H사, P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큰 세계 오프라인 회사죠. 학원이죠. 거기서 전부 제가 1등 강사였었잖아요. 제가 만든 게 자칭이 아니라 학원에서 만들어준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계속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트렌드는 그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은 학생들이 계속 초점 못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아니, 그러면 저는 시간이 부족한데 모든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거죠. 내가 아직까지 100문제를 다 못 푸는 실력인데 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빠르게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정답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겠죠. 무언가 계속 발전이 되어야지만 동기부여가 될 텐데, 운동도 마찬가지. 살이 빠지고 뭐 근육이 붙는 게 보여야지만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향상되는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기적은 정말 극히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가끔씩 진짜 뭐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 뭐 정말 가끔씩 뭐 정말 엄청난 유전자를 가진 학생 이라면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99%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해석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결국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04번. 지금 네, 이 HA 고유명사 주어죠. 네, 그리고 지금 빈칸이 동사죠.
both cash and credit payments. 네,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지불 같은 것들을 고객들로부터 둘 다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accep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주어 자체가 가게, 회사니까요. 네, 고객들로부터 네, 그러한 두 가지의 수단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oth A and B. 이 상관적 수어사의 덩어리죠. either A or B라든지 neither A nor B라든지 아니면 뭐 not only A but also B라든지 not A가 아니라 but B다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들 네, 모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가끔씩 하나씩 출제가 되는데 네, 그럴 때는 거의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낼름 네, 주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빈칸의 permanent employee at Fit Zone Center에서의 이 영구직, 정규직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는 받습니다. 정기적인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on weekdays, 평일날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every라는 게 단수명사를 꾸미는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every employee, 네, 모든 직원들은 받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every라든지 each라든지 either, 네, 단수명사를 꾸며주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한정사로서 쓰이는 수량 형용사이기 때문에 원래 단수명사는 관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단수명사는 절대 단독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관사란 짝이 필요하죠. 왜? 단수는 하나니까. 하나는 외롭잖아요. 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복수명사는 둘 이상이니까 외롭지 않거든요. 관사란 짝이 없어도 돼요. 물론 이제 뭐 더라는 것은 어떤 명사든 붙을 수 있을 테지만 어쨌든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수명사는 외롭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단수잖아요.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곧 크리스마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정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토익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말을 준비해서 소개팅도 나가고 네, 운동해서 몸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해서 옷도 사 입고 연말에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이 한정사들 기억하십시오. 네, every, each, either 이렇게 이로 시작하는 것들 단수 명사를 받는다. 해서 네, 이는 단수다. 이는 단수다. 완벽하게 결합됐죠? 제가 디귿 대신에 이를 썼다는 사실조차 안 보일 정도로 이질감이 없이 어울리죠? 네, 이는 단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as라는 뭐 접속사나 전치사가 들어갈 수 없겠고요. other은 단수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복수명사라든지 불가사명사를 받는 거예요. 왜 안 되냐? other이라서 단수를 못 꾸미냐?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명사는 원래 본질적으로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other는 안 되고요. on other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하나라고 쓰거나 아니면 the other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라고 쓰거나 관사란 짝이 필요한 겁니다. 자, only 오직 직원, 오직 정규 직원 이렇게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역시 사람 명사들은 모두 가사명사, 네, 가사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일 때 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only가 들어가려면 only permanent employees 이런 식으로서 복수로 쓰는 게 문법과 해석이 모두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 정규직 직원들만이 receive 동사도 s가 없어야 되겠죠. 받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점. 왜? 가산명사는 모조리 단수일 때 관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사람 명사들은 100% 가산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106번. Please make sure. 확실하세요. To text me. 문자를 보내는 것을 9시라는 시점까지 for the morning meeting agenda. 오전 미팅 의제를 위해서가 되겠네요. 네. 일단 뭐 on 같은 것들은 하루 개념을 받는 겁니다. at은 시점을 받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 개념들은 모두 on이고요. 짧다면 at, 길다면 in이 되는 겁니다. 하루보다 긴 것은 달, 계절 같은 것들. 하루보다 짧다면 시각, 시점 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9am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earlier, 얘는 전치사가 아니겠고요. until과 by 중에서 until이라는 것은 그 동작의 지속적인 상태가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by라는 것은 그 완료 시점 전에 일회성으로 한 번만 끝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자를 주세요라는 것은 일회성인 동작이잖아. 문자를 그 9시까지 문자 전송이 아니죠, 여러분들. 9시까지라고 한다면 뭐 8시도 끝나도 괜찮고 7시에 보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9시라는 완료 시점 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일회성인 동작이기 때문에 b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동사가
Please make sure to text me.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다릴게요. 제가 당신의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걸 쓴다면 until이 정답이겠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9시라는 그 시점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동작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9시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안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until의 그림이고요. by는 그냥 by. 그래서 until은 지속적인 상태의 지속이기 때문에 until이고요. by는 일회성인 동작이니까 그냥 by 이겁니다. by 이상하잖아. 솔직히 이상하잖아. by 이거고요. until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D번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07번. The car didn't start. 그 자동차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On the first try. 첫 번째 시도에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즉,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써. 그 다음에 빈칸 뒤에 did it.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됐네요. 도치가 됐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을 테죠. 그게 바로 no의 그림입니다. no 자체가 대인접속사일 때 이렇게 왼쪽에 not이 포함된 부정문일 때 오른쪽의 문장을 도치시키면서 무엇 또한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When I turned the key again. 내가 다시 열쇠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그래서 no를 의심하시는 분들, no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no는 neither이 있을 때 함께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용법일 뿐이고 무조건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대인접속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왼쪽 문장이 부정문이고 오른쪽 문장이 도치가 된다. 원래 부정어 뒤에는 도치가 되거든요. 네, 그런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번. 이선 가주어예요. 파트 5에서 문맥이 없기 때문에 대명사 그것이 쓰일 수 없으니까 그냥 가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to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rom opinions. 의견들을 형성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무엇을? 개발하는 것을. 자, want의 목적어가 투부정사고요. 투부정사도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빈칸의 worldview, 이 세계관이란 명사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빈칸은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나 소유격 같은 존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your ow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you는 안 되겠고요. yours는 your 플러스 명사가 결합된 소유 대명사죠. 너의 것이란 뜻이니까 네, 애초에 다른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yourself, 이건 제기대명사인데요.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용법, 네, 그리고 완전한 문장 뒤에서 쓰이는 강조적인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네, 필수 성분들 사이에 부사적인 제기대명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조하는 대상을 바로 뒤에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문장 뒤에서 강조하거나 네, 절대 타동사랑 목적어 사이에는 강조적인 부사로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your own, 당신의 그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이 own 자체는 없어도 돼요. 네, 그냥 당신 소유의, 너의 소유라는 느낌을 좀 더 강조해 주는 것인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109번. The carefully boast, 뽐냅니다. 자, 무엇을? 빈칸. 그리고 tranquil atmosphere. 네, 굉장히 편안한 그런 atmosphere, 분위기를 뽐낸다라는 거겠죠. 평온한, tranquil. Perfect. 그것은 완벽합니다. For unwinding after a long day. 긴 하루 이후에. 긴 하루라는 것은 피곤한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저녁에 퇴근할 때 Oh, I had such a long day.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 하루를 보냈어. 네, 그 정도로 피곤한 하루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피곤한 하루 이후에 unwind 자체가 이제 긴장을 풀다 이런 느낌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기 위한 네, 그러한 완벽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빈칸은 그러면 역시 이 tranquil, 이 평온한 이런 형용사랑 함께 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의 형용사가 relaxing이겠죠. 그죠? relaxing. 릴렉스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느긋한 이런 느낌으로써. 자, pleased라는 것은 감정의 PP이기 때문에 사물을 꾸미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런 거잖아. 감정의 PP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만약에 pleasing 이렇게 쓴다면 괜찮겠죠. 즐거움을 주는 분위기 이런 괜찮겠죠. 하지만 pleased atmosphere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네. lengthy라는 것은 긴, 장황한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뜻으로서 이건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다양하다라고 쓰는 거니까요. 자, 110번. The Fitwell Gym은 promotes
홍보합니다. Healthy living, 건강한 삶을 through its various wellness programs and classes. 네, 굉장히 다양한 이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업들을 통해서가 되겠죠. 이건 지금 주어 동사 사이기 때문에 actively 부사를 그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간중간에 있는 이 전국 빵점 방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시라도 이제 ETS에서 혹시 빵점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네, activaly를 이렇게 이런 문제를 구라고요. 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간혹가다 실수가 나오면 진짜 너무 괴로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 틀려도 빵점이 나오진 않아요. 몇 점 나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시험을 매달 치잖아요. 매달 10년 넘게 매달 네,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다 해봤어요. 왜냐면 매달 시험을 치면서 저는 솔직히 이제 암기를 위해서 특히 파트 5, 6 부분에 대한 암기를 위해서 시험 치러 가는 것이지 트렌드를 암기를 하고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제가 점수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고득점을 받아버리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학생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킹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점수를 만들고 싶은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점수가 유지가 되는 걸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수를 만드는데 나머지는 마킹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 않을 때 그냥 100줄로 낸 적도 있고 아니면 한 줄로 쭉 찍어 낸 적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빵점은 절대 안 나오더라고. 절대 안 나오더라고. 기본 점수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자, 111번 가보겠습니다. 빈칸 뒤에 the students completed the assignment collectively. 컴마까지 괄호 묶이죠.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인데요.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 동사까지 있으면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The credits, 그 공로를 equally,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까지. 네. As a result는 그냥 부사입니다. 전명구이기 때문에 as a result of까지 간다면 전치사로서 명사를 받겠지만 as a result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 because of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regarding도 무엇에 관해서 전치사가 되겠고요. given that이 접속사죠. 만약에 그냥 given 이렇게 쓴다면 명사를 받는 전치사겠지만 given that은 주어 동사를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려했을 때 그 과제를 collectively, 네, 집합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완수를 했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공로를 동등하게 공유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조별 과제, 대학 생활의 꽃, 조별 과제. 네,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똑같이 학점을 받아야죠. 근데 조별 과제는 꼭 이제 누군가가 조금 나서줘야지만 한 명이 한 3명 정도 몫을 해줘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자, 112번. Snowfall은 is a common occurrence. 흔한 발생이다. In northern region. 이 북쪽의 지역에서 네, 눈은 흔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빈칸은 winter season을 받고 있습니다. between은 복수명사라든지 둘을 받아야 되죠. A and B 이런 식으로서. along은 선 개념을 따라가는 겁니다.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while,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받겠고요. during 자체가 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while은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 절을 받는데 그 주어 동사가 생략된 전명구를 받을 수 있어요. 시간 혹은 장소의 전명구. while in the room, 방에 있는 동안에. 장소의 전명구라든지 아니면 while in transit 뭐 이런 식으로서 배송하는 동안에 이렇게 전명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냥 명사를 받는 것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during이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113번. 존의 에밀리는 여전히 결정하고 있습니다가 동사죠. 자, 빈칸 to hold the party for their anniversary celebration. 네, 그들의 기념일을 위해서 where to, 어디에서 파티를 개최할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어디에서 파티를 개최할지. 그대로 정답이죠. 자, what to hold, which to hold. 여러분, 의무 대명사들은 그 후 목적격. 의무 대명사들은 이 목적격으로서 투부정사를 받는 겁니다. 주격은 투부정사로 추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투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후투 안 돼요. 후추는 돼요. 후추는 되는데 후투는 안 됩니다. 미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목적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돼. 지금처럼 hold 뒤에 the party 뒤에 목적어 없어야 돼요. 목적어 있으면 얘네들은 벌써 목적어인데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to eat 이렇게 써야 돼요.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i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어 두어야 되는 거잖아. what to eat it 무엇을 그것을 먹을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to eat, which to eat 어떤 것을 먹을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도 to ea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 정답이 where밖에 안 되는 겁니다. where to eat it 어디에서 그것을 먹을지. 물론 it이란 게 지금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the food 다른 식의 명사가 들어가 주는 게 지금은 좀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지 이건 가능하지만 what to eat the food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음식을 먹을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네, 의문 대명사들이 투부정사를 받을 때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어야 되는 겁니다. 114번. 제가 지금 계속 시계를 보는 것은 지금 병원 예약 시간이 3시인데 지금 2시 59분이거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recycling initiatives. 그 재활용 계획은 can raise 올릴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인식을 그리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동사인데 선택지가 다 동사네. 그럼 뭐가 정답이지? help가 정답이겠죠. 왜? help라는 것은 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받는 오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to도 생략 가능, 목적어도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help 뒤에 원형을 받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서. 네, help 뒤에 원형을 받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help는 바로 원형을 받을 수 있는 동사니까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문장의 동사는 help고요. 그 다음에 raise는 그것의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올리는 것을. 환경적인 인식을 올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도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can이 없어요. can이 없으면 do도 가능하죠. do raise. 일반 동사도 이런 식으로 do라든지 아니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뭐 does raise 이런 식으로서 이 조동사를 분리할 수 있거든요. 강조를 위해서. 그래서 I like you 이렇게 쓰겠지만 I do like you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she likes you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그녀 널 좋아해. 되게 듣기만 해도 설레는 문장이죠. 걔 너 좋아한대. 그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 그때는 안 되는데.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She does like you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기토익에서 여러분들. 네, 그래요. 혹시 오빠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혹시 약속 있으세요? 나한테 기회 안 나? 나 그날 아무것도 없네. 그럼 혹시 저 대신 알바 대타 좀 띄워주시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115번. 에밀리스의 resume는 reflect 반영합니다. 네, 그녀의 빈칸의 경험을 반영합니다까지가 목적어니까요. 빈칸은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extensive 광범위한 경험, 굉장히 넓은 경험을 반영합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in marketing에 있어가지고 including successful campaigns for major brands를 위한 성공적인 캠페인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정도까지 좋습니다. 116번. the engineer는 어디였어요? come on, man. 엔지니어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까지가 목적어고요. it can handle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네요. 네, larger data sets 더 큰 데이터 세트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가 되겠네요. 빈칸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besides는 전치사나 부사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as well as 이 뿐만 아니라 라는 준등이 접속사죠. 뿐만 아니라 아니겠고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네, 그것이 더 많은 데이터 세트들을 처리를 할 때마다, 처리할 수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라는 과거 시제와 해석이 전혀 맞지 않겠습니다. so that 정답이 되겠죠.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목적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원래 can이라든지 could와 같은 조동사와 함께 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에 can이나 could가 있을 때는 so that이 무조건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해석해 볼 근거는 되겠죠. 정답이 굉장히 잘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더 큰 데이터 세트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정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117번. 빈칸 in the research project에서
역시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는 수식어가 되겠고요. 자원봉사자들은 ne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그 설문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세션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까지. 자, 그러면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번은 명사니까 네, 수식어로서 들어가지 않겠고요. C번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참여해라 이런 동사 원형이 되면 명령문이 되죠. 그러면 명령문이 되면 쓸 수 있지 않나요? 안 돼요. 그럼 문장의 동사가 총 2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속사 같은 게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문법이 맞습니다. D번도 역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 자리니까요. participation. 만약에 명사가 이렇게 컴마 찍고 명사 이렇게 쓰이려면 2가지가 동격일 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the soccer player, Messi 이런 식으로서 2개의 명사가 동격일 땐 가능한데 지금은 뭐 참여, 참석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과 volunteers가 동격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118번 The City Council을 만납니다. 어떻게? 빈칸하게 만납니다.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 그 도시 개발에 연관되어 있는 네, 그리고 대중, 공공 서비스가 되겠죠. On the first Monday of each month 각각의 달의 첫 월요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각각의 달의 첫 월요일이라는 반복적인 시점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 반복적인 느낌과 함께 잘 쓸 수 있는 regular, 정기적으로라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D번의 formally. 이게 공식적으로라는 거고요. 얘는 이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뭘, 공식적으로 말. 이거 꼭 연상하십시오. 이전에 뭘, 공식적으로 말. 이전에 뭘, 공식적으로 말. 이전에 뭘 했는데 한번 공식적으로 말해봐. 내가 이전에 뭘 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이전에 뭘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해봐. 이전에 뭘 했는지. 얄밉죠? 그 얄미운 포인트가 암기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전에 뭘 공식적으로 말해봐. 이전에 뭘. 네. 자, 약간 방금 띠꺼움을 느끼신 분들은 이제 평생 암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저 하나를 희생해서 다수의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시켜드린다면 저는 더 망가져도 됩니다. 네, 119번. 빈칸 on the advice of his doctor 컴마까지 괄호 끼고요. 미스터 코는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운동 루틴을 그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인데요. 명령문, 동사원은 안 되겠고요. actor. 동격의 명사로 쓰일 수 있을 안 되죠. 그의 의사의 advice에 관련된 actor, 영화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액션도 역시 같은 이유로 명사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acting이 분사구문으로 정답이겠죠. 그래서 ing라든지 pp 형태로 시작하는 구문이 주어 왼쪽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분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결국 품사적으로 형용사 구문이고요.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 주어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의사의 advice에 act on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다라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조언에 따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120번. 그 정부는 더 엄격한 규정을 방출에 대해서 공장으로부터의 방출에 대해서 자, by the end of next year. 이게 지금 시점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관펜 처리하시고요. 내년 말까지가 되겠죠. 내년 말까지. 자, 그래서 미래 완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준점의 미래가 있을 때 그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겠다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완료가 정답이 될 텐데 미래 완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미래까지라는 기준점이 있어야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미래까지 뭐뭐 할 것이다. 부과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지만 그 기준점이 미래 시점보다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완료는 그 미국식 표현으로 미래 속의 과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100%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미래 속의 과거. 지금보다는 미래지만 그 기준점이 미래보다는 과거가 되는 거니까요. The past in the futur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by 플러스 명사와 같은 전명과 들어가거나 아니면 by the time 이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서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이렇게 쓰거나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정답이 되는 게 미래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년 말까지는, 즉 내년 말이라는 기준 미래가 찍혔죠. 그 전까지는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을 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써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by the time 절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주어 동사가 만약 과거야. 그러면 주절에는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들어가겠죠. by the time, 예를 들어서 she arrived. 그녀가 도착을 했을 때까지. 이렇게 쓴다면 그 기준점이 과거가 되는 거죠. 그녀가 도착했을 때까지. 그러면 뒤에 주절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까지. 그냥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을 때까지 나는 음식 준비를 끝냈다. 라는 것은 기준점인 과거보다 더 과거에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had pp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she arrives 이런 식으로 써.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쓴다면 기준점이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전까지는 요리를 끝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절은 미래 완료가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런 시제일치 같은 것들 암기하지 마시고 해석을 한번 찬찬히 이해를 해보세요. 그녀가 도착을 했을 때까지는 기준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완료된 과거 완료.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라는 것은 기준점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 시점보다 앞서서 완료가 되는 미래 완료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네, 그리고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끼리 묻고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시험 치는 분들은 잘 치시고요. 다음 주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으니까 그 시험도 준비하시는 분들 잘 치시고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도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해. 네, 그러면 저희 예토 9월 특강 지금 수강 신청 중이니까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토익의 달인 지정쌤이었습니다. 네, 다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화이팅!